시작. In the beginning, 일부가 아니라 행위자다. 이제껏 인간이 만든 발명품들이 인간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새로운 도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칼과 폭탄은 누구를 죽일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반면 AI는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발 하라리리 역사학자, 넥서 중에서 1장 발견. 인간종의 역량 가운데 가장 즐거운 능력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발견이다. 호기심에 이끌리고 놀라움에 희열을 느끼며 공백을 인식하면 스스로 채워가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는다. 발견에 이르는 탐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활동이어서 명백한 위험과 좌절에도 우리 인류는 많은 탐사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다. 유사 이래로 특히 물리적 환경을 탐사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심각한 위험에 맞서 불굴의 용기를 발휘했다. 그런 활동에 나선 인간 무리들은 종종 죽을 위기에 대항해 싸웠다. 16세기 초에 이뤄진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지구 일주는 폭력, 굶주림, 죽음으로 점철된 3년에 걸친 대항해였다. 마젤란의 여행은 지구 전체를 항해하는 데에 성공한 최초의 도전이었다. 그는 39. 거대한 바다에서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지구의 크기를 규명했다. 또한 그의 대항해는 유럽 식민주의류로 펼쳐지면서 국제적인 차원의 사회적 경제적 교 80일는 계기가 되었다. 마젤란의 항해사 대부분은 자신들이 참혹하게 죽을 있다는 위험을 아는 채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이 더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았으나 자구이류 아직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기에 다수의 항해사는 성리월 락에서 추락할까 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아울러 마젤란과 항해사들 모두 판단을 잘못하면 근화를 치르게 될 것을 알았다. 실제로 그들은 크게 오관했고 합을 치렀다. 여행의 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해양, 대규모 식중독의 위험, 배가 망가지거나 여타의 아유로티 이동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실수였다. 대략 270명을 선박 5척에 나누어 태우고 출해에 결국 배 한 척에 유령 같은 몽골을 한 18명만이 스페인 항구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선장은 없었다. 마젤란은 독이 무는 을다리에 맞고서 귀한 길에 사망했다. 마젤란의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 외계 행성 체금 등 떨어진 남극 대륙만 제외하고 세자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원 지도가 탄생했다. 영국계 아일랜드인 탐험가 어니스트은 세상의 바닥, 즉 남극점의 그 이전의 누구보다도 더 근정한 사람이 되었다. 1909년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무채일 만소에게 개인 대출과 개인 기부금, 경험이 미천한 선원들만으로도 세클턴은 최장기 남극 탐험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이후 탐험가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세클턴이 남극에 도달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는 후대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탐사하려는 야심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원정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무렵 매일 혹독하게 10시간씩 교대로 설매를 끌었으나 원정대는 하루에 1.5에서 3km밖에 전진하지 못했다. 식량은 남극에 도달하기엔 충분했지만 다시 식량이 있는 선박으로 돌아갈 때까지 버틸 만큼은 아니었다. 세클턴은 남극까지 약 156km를 남겨두고 대원들 생사의 위험을 감수하며 전진하는 대신 지체 없이 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점이 귀한 길에 셔클턴은 매일 1인당 하나씩 배급되는 비스킷을 아픈 대원인 프랭크 와일드에게 양보했다. 와일드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 세상에 주조된 모든 돈을 쓴다 해도 그 비스킷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대장의 희생을 평생 기억하리라. 3. 셰클턴은 패배에 굴하지 않고 훗날 남극으로 또 탐험을 떠났다. 수십 년간 그가 런던의 일간지 타임스에 이런 광고를 게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훗날 거짓으로 밝혀졌다. 9인, 매우 위험한 여행의 동반자를 구함. 낮은 임금, 흡독한 추위, 수개월간의 암흑을 벌여야 하고 24시간 상시 위험에 노출됨. 안전한 귀향이 보장되지 않음. 단 성공하면 명예와 인정 잇따름. 4. 광고 자체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나 여기에 적힌 희생은 사실이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조건이 탐사의 현실이었다.
최전선에서 더 전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희박한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감한 인물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각종 위험 요소를 인정한 정부들이 남북 원정을 후원하고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자 원정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의 장이 되었다. 일례로 마젤란의 항해는 정치의 좌지우지되었다. 그의 본국인 포르투갈의 국왕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마젤란은 스페인으로 망명하여 훨씬 더 활수한 스페인 국왕의 후원을 받아 출항했다. 마젤란이 일 사망하자 선원들은 안 세바스티안 엘카노라는 스페인인을 선장으로 추대했다. 귀향길의 식량과 필수 물자가 거의 고갈되자 절박해진 엘카노는 서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포르투갈 식민지 카보베르데의 어느 섬에 들러 선원 13명을 보내 그곳 통치자와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은 굴욕적으로 거부당했다. 엘카노는 실망했지만 포르투갈의 우매함과 스페인의 성취를 증명해 보여야겠다는 의지가 한층 더 강해져서 닻을 일리고 다시 귀향길에 올랐다. 그는 불친절한 포르투갈 식민지에선 발대원들을 남겨놓고 출항했다. 엘카노는 마침내 항해를 마쳐 마젤란의 꿈을 실현했다. 그러고는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세계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국왕에게 아래와 같은 서신을 보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께서는 저희가 서쪽을 향해 출항했으나 동쪽으로 돌아와 세계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온 세계를 항해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5. 결국 용감무쌍한 사람들과 그들의 정치적 후원자들이 발견 사업을 지구를 넘어선 영역으로 쏘아올렸다. 인류는 1000년 동안 우주의 행성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날아가 착륙하려고 노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정학적 냉전의 연장으로 시작된 미, 소외, 우주 경쟁에서 두 초강대국은 미지의 땅으로 인간을 보내는 경쟁에 돌입했다. 우주인 개인이 선구자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소련이 실시한 우주 탐사는 삶과 운을 시험하는 개인적인 도박의 결과물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잘 조율된 외교적, 군사적 임무였다. 실험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된 자본과 시간과 재량의 결과물이었다. 지난 70년간 600명이 넘는 우주인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 우주를 여행했으며 일부는 더 나아가 달을 돌아보고 그 궤도를 돌거나 표면에서 직접 걷기까지 했다. 쩌명 이렇듯. 미소 경쟁은 우리를 핵점멸의 위기에 노출시키면서 동시에 하늘 위 행성까지 날아가게 만들었다. 마젤란, 바스코다 가마, 아메리고 베스푸치를 비롯한 많은 탐험가가 활약한 초기 근대를 대항해 시대 에이지 오브 디스코웬라고 부르는데 대항해 시대에 앞서 한 세기 전에 중국은 범위와 규모로 볼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야심을 대항해서 보였다. 명나라 환관인 정화가 이끈 보물함대는 서양 정부가 제공한 자원과 지원이 무색할 만큼 수십 척, 때로는 수백 척의 최신식 선박의 선원, 군인, 외교관, 상인 수만 명을 심고 항해했다. 보물 함대의 각 선박은 2년씩 항해했다. 중국의 남동 해안에 접한 태평양을 항해한 후 서쪽으로 전진하여 벵갈만, 인도양, 아라비아의 홍해를 거쳐 마침내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 해안에 도착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약 30년에 걸친 대탐사였다. 정화의 대항해는 그 기원과 동기에서 당시 서양의 탐사보다 현대미, 소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과 더 유사했다. 그의 탐사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것이라기보다 제국주의 정치가 낳은 풍성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고 해도 탐사 성공을 보장하는 필수 요인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탐사를 실행할 동기를 무력화할 수도 있었다. 가령 정치 상황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인간의 인내심 또한 쉽게 고갈된다. 보물 함대에 허락된 지출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명나라 궁정 내 파당들이 이 탐사에 대한 황제의 지원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후퇴와 자연재해가 더해 저정치적 동요가 거세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정화에 대항해 가남긴 무수한 기록은 물론 가장 좋은 선박들을 파괴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탐사하겠다는 유사한 도전에 중국 통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선박들은 썩어 망가졌고 이후 400년간 중국에서 그와 유사한 배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미국은 우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항공우주국 나사의 예산을 삭감했다. 국가 차원의 서동기를 부여해줄 경쟁국이 사라지자 우주 탐사를 위한 정부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인 우주여행을 실현하는 미국의 역량이 50년간 서서히 쇠퇴했다.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수 있는 지구 유일의 국가라는 지위에서 인간을 지구적 궤도로만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국으로 격화되더니 결국 인간을 궤도에 올려놓을 능력마저 잃어버렸다. 민간 탐사자들이 기업 스페이스X의 주도하에 우주 탐사의 야심을 부활시킨 덕분에 미국은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스페이스X의 노력으로 일각에서는 이웃 행성들을 임시 목적지가 아닌 연구 정착지로 보는 이제까지 상상 못했던 비전을 품게 되었다. 100여 년 전 남극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는 데 기여한 셰클턴 대령을 기려 명명된 셔클턴 크레이터 셰클턴 크라터는 지구의 남극이 아닌 달의 남극에 위치한 분화구다. 이제 인류는 이곳을 다음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한다. 탐사를 지속하려면 대체 후원자가 필요하다. 마젤란이 활동하던 시절 유럽에서는 한 군주가 지원을 멈춰도 다른 군주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세기의 어니스트 셰클턴은 1914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위축된 대영제국을 위해 남극에 영국 국기를 꽂길 원했다. 그러나 영국 국왕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결국 민간 기부자들에게 위지해야 했다. 투자금을 모금하고 기꺼이 위험을 부담해줄 비영리 민간 기업이 출연하자 탐험가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만일 정화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